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LH가 답변을 안 받았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그 대수상부에서 다시 또 모여가지고 오늘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이제 지금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의 교수로 있고, 그다음에 대제일동의 부산도시환경연구소 소장으로 있습니다. 오늘 제가 참고한 자료는 여기에 수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재해영향평가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소규모 영향평가 보완이라는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요건 LH가 답변한 자료고, 요거는 수납동안 평강천 지수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주로 이 4개 보고서를 참조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아다시피 여기에 평강수문이 2006년 8월달에 준공이 됩니다. 이 평강수문의 기능은 홍수가 나면 승합동강, 그러니까 북수매가 되죠. 거기서부터 들어오는 물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강서구청장에서 낸 보고서를 보면은 이 강동동 특히 대사 1, 2, 3구 지역에서는 침수 경험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침수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뒤로는 좀 침수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여기가 지금 평강천입니다. 여기 이제 백도강이고 이게 이제 수납동강 하는데 여기가 평강수문이 여기에 있어요. 빨간 노란 그 위에 평강수문이 있으면 여기에서 우리 지금 사업지구는 바로 여기죠. 그래서 평강수문에서 홍수가 난 평강수문에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순화수문에도 여기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맥도 펌프장에서 퍼냅니다. 그 지금 현재 맥도 펌프장에서 용량은 초당 20톤을 배내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환경부에서 작성한 성악동강 특히 평강천 지수 계획 부분을 보면은 이 맥도 여기에서 설치되었을지 모르지만은 후보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초당 40톤 되는 펌프장을 추가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당 60톤의 물을 배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하고 달라진 것은 옛날에는 성악동강에서 물이 많으면 평강천문에서 들어와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 아예 평강수문에서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펌프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홍수 피해는 이제 더 줄어드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영향평가서상에서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니까 어느 지역을 개발하면 홍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아무 개발 안 했을 때는 초당 6.12가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지금 그리고 개발하고 나니까 6.48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감 목표는 0.36만 줄이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0.36, 초당 0.36 정도는 줄이면 되는데 평강천에서는 현재 200년 홍수량이 초당 80톤으로 이것은 아까 평강수문이 없을 때 성악동강에서 유입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평강수문을 닫아버리면 성악동강으로부터 들어오는 유입량은 빵이 제로가 되버리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안전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80톤에서 0.36톤 정도 같으면 1%도 안 되는 양입니다. 그리고 221분의 1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악동강 평강천에서의 평강수문의 역할만 잘 하면은 다시 해서 0.36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재영향평가서에는 0.36이라도 증가되면 줄이는 계획을 수립하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드는 보고서를 보면은 그래서 증가되는 양이 6.12가 되는데 저금하고 나니까 5.48이 됩니다. 소공원은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농업공원은 지금 얘기하는 여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줄여놓고 보니까 5.60이 됩니다. 다시 해서 6.12만 줄이면 6.12까지만 줄이면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줄였죠. 소공원 같은 경우는 0.64만큼 더 줄여드릴 거예요. 0.12만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증가된 홍수량만 줄이면 되니까. 그래서 과도하게 대비하는 얘기고, 물론
도시농업공원에서도 5.6이니까 과도하게 줄인 거죠. 그래서 설계 시 저감 홍수량은 6.48에서 6.12로 줄이게 되는데, 그래서 필요한 저감량은 0.36밖에 안 되는데 과도하게 줄이다 보니까 과도한 설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가는 과도한 홍수 저감을 했다. 다시 해서 과잉 설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소공원에 여기 보면은 이게 제로지 수치 비율이 공원 면적분의 50%가 넘어서면 못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소공원이 85%가 되니까 제로지가 못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농업지구에서는 43% 정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선다고 했는데, 당초 소공원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획인지 모르지만 여기 지금 요만큼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해서 소공원을 규모를 옛날만큼 늘리고, 그리고 이만큼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조금만 늘리면 소공원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다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사업지구는 지금도 홍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안전합니다. 그리고 향후 맥도 펌프장이 증설된다면, 그리고 평강수문을 홍수 때 닫아버리면 더 안전한 지역이 될 것이다. 그래서 LH가 여기에 과도한 홍수 제로지를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 영향평가서에 보면은 투수 보도 블록을 설치하면 홍수를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그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도 블록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투수 블록이죠. 투수 블록을 설치를 하면은 이건 LH 보고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개발 후 증가되는 홍수 유출량이 총 그러니까 증가된 양이 1,420입니다. 이것을 모두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했다고 합니다. 다시 해서 침투형 저감시설 투수 블록을 잘만 설치하면은 영구 제로지는 필요 없다는 게 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LH가 영구 제로지에 대한 답변은 영구 제로지를 통해 증가하는 홍수량을 개발 전 수준으로 저감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까지만 적용하면 됩니다. 6.12까지. 더 과도하게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 전에 6.12를 개발 후 5.80인가요? 이렇게 과도하게 줄이는 것은 과도한 성애라는 거죠.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자면 제6년평가가 2022년 4월달 이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투수 블록을 설치하면은 증가한 홍수 물량만큼 땅속으로 침수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증가된 것만큼 투수 블록을 설치해서 땅속으로 집을 넣어버린 것 같으면은 연구조직이 필요 없겠죠. 여기 하나 대안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과잉 설계된 연구조직을 축소하면, 다시 해서 과잉으로 홍수량을 줄여버렸잖아요. 그 법정 규정만큼만 줄이면은, 그래서 소공원이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 줄어드는 것을 전 계획대로 소공원을 늘리면은 소공원에도 설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검토하는 것도 두 번째 대안이고, 그럼 만약에 연구조직을 그 공원에 그게 설치한다 그러면은 체육시설 또는 그러니까 복귀를 해가지고 그게 지금 2m 정도 되는 낭떠러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LH 입장에서 거기에 펜스를 쳐가지고 사람들이 접근 못하게 한다 그러는데 그 밤에 어떤 사고 어떻게 날지 모릅니다. 그러면 차라리 복귀를 해가지고 체육시설 또는 도시공원시설을 설치해달라라는 게 우리 쪽의 대안입니다. 다음에 도로계획과 성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기가 125분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가 어떤가 하니까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한 7, 6m 정도인데 차가 설치하고 한쪽으로 도로, 그러니까 주차장이죠, 한쪽은. 반은 주차장이고 반은 차가 다니는데 차가 계획을 못합니다. 다시 이쪽에서 오면은 차 한 대를 비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상당히 아침에 되면은 출근 전쟁이 일어나고 막 마주치면 서로 비키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또 평상시에 부족하면 여기에다 또 주차합니다. 여기 있는 주민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반 정도는 동네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지금 그러니까 당초 경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15m 도로를 내 가지고 여기 지금 로타리입니다. 그 로타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주민 여기 이제 3구인데 차가 들어오다가 아파트 단지는 왼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오른쪽으로 마을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가다가 또 왼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이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로 단차를 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차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또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당초 평가 시에는 15m 도로를 두고 회전교차를 두고 가지고 아주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했었습니다. 그런데 변경 보완계에 보면은 이 도로를 이용화시킨 거예요. 요게 15m 도로, 이게 6, 7m 도로입니다. 여기는 이제 한 6m 정도 단차를 두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했다. 그래서 이게 이쪽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은 할 때 저희들 판단은 이쪽 부분에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유튜브도 하고 뭐 잘할 수 있는데 사실 아파트 단지 사람들을 위한 계획이고 인근 주민에 대한 배려는 많이 부족하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3번이 이게 이제 말로 하는 평강 경진마을의 요도로인데 기존 주민들이 활용하던 주차장 기능을 도로 많이 주차장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혼잡이 더 되어 있을 거고 만약에 여기에서 아파트 나와서 반대로 유턴해서 이렇게 올 경우에는 물론 큰 도로로 가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뭐 일부 주민들이 이용한다 그러면 더 출퇴근 시간에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주차장도 부족해질 것이고 주민도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주택단지가 완공되면은 뭐 추산 증가에 대해서는 약 2,000대 정도의 차량이 추가로 아마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14번 국도는 지금도 엉망인데 출퇴근 시간에 더 엉망이 될 것이 눈에 보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여기 대해서 LH의 답변은 10만 4,000간 도로 대세도 개통이 되어야 되겠죠. 아직 공사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완공 4차선입니다. 물론 그 공항 위쪽이 돼가지고 에코 델타시티라고는 한 조금은 떨어졌지만은 EDC가 약 7만 6천 가구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러되면 차량이 약 10만 대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10만 4,000만 도로 이용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쪽 지역이 2,000대 차량이 추가돼 들어오게 되면은 EDC 7만 6천 대, 10만 대의 차량이 많이 이용하게 될 거면은 대책이 안 되는 것이고. 다음에 성토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답변이 이렇습니다. 당초에는 해당 도로의 125번 길을 포함하여 확장하는 것을 계획했으나 여기에 사업지구의 지방고가 평강천 계획 홍수위보다 낮아 우수의 자연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로 세를 이용했다 그러는데 자 여기서 한번 보시나요? 평강천 계획 홍수위는 2.04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제2명평가 아까 제가 보였던 거기에 보면은 단지 계획고 그러니까 개발되는 지역의 계획고가 3.2에서 3.47m 정도가 단지 계획고가 됩니다. 그러면은 2.04보다 더 높아라는 얘기죠. 물론 여유분을 주게 되더라도 훨씬 높아졌죠. 그러면은 3.20 내지 3.34만 하더라도 충분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문구가 저는 LH에서 사실은 조금 실수를 했다고 보는데 지방구하고 계획홍수위하고 바로 막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2.64가 되게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 수치를 잘 보면서 현재 지방구입니다. 아까 계획홍수가 2.604고 단지 계획고 다시 개발을 할 때 단지를 이만큼 높이게 돼요. 지금 현재 보면은 2.56, 2.57, 3.08, 2.99 다시 2.64보다 더 높은 거죠. 다시 단지는 평강천의 계획 홍수위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여기는 분명히 그 사업지구의 지방구가 평강천 계획 홍수위보다 2.06, 2.04보다 낮기 때문에 자연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적재하지 못한 편이다. 현재 지방부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단지를 계획했는데 단지 계획부는 제 영역평가서상에는 이만큼 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 내에 보면은 4.1, 4.09, 4.1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계획부 이만큼 하면 됐다 해서 표를 만들어 놔놓고 도면에는 이렇게 높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뒤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제 영향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될 그런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LH가 제안한 그 형상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요 마을과 인접구는 4.25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을은 3.08이고 그리고 개공수이 0.04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LH는 가운데에 녹지를 한 6m 정도를 두고 기존도로를 두고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한 대안은 성도를 이 정도 낮추라는 거죠. 적어도 3.47 정도를 낮추고 기존 도로와 함께 신수도를 함께 비슷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고 그걸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만약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기존 도로와 신설 도로 사이에 녹지 공간이 있잖아요. 이거하고 오른쪽에 쓰이는 이 기존 도로 여기 맞바꿔 버립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 공간을 여기 붙여가지고 도로를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 또 마을까지 완만하게 경사를 두면 똑같은 효과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한다면은 두 가지 아니죠. 이 성도를 낮춰서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성도를 굳이 저는 낮춰야 된다고 봅니다. 제 의견 평가서에 본다면은 그런데 만약에 못 낮추겠다 그러면은 이것도 맞바꾸면 되겠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낮추면은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습니다. 경사가 1대6 정도 되니까 충분합니다. 다음 우수출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은 이제 대사 1, 2, 3부 아침에 다니시면은 아침에 냄새 많이 나시죠. 그래서 지금 오수관로 그러니까 그 생활하수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는 상태라는 그 얘기입니다. 3부도 보면 냄새가 나가서 아침에 덥고 야단인데 악취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지금 현재 그 평강춘으로 가는 오수관로는 강동동뿐만 아니라 대서 일도에서 오는 오수도 받아가지고 같이 가거든요. 대서 일도에도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거기도 제대로 하수관로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똥물이 그냥 바로 대수로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3구도 마찬가지고 1, 2구 구간을 그렇습니다. 만약에 대서 일동하고 강동동 일대가 하수 시스템이 제대로 완성이 되었다 그러면은 과연 지금 그 LH가 하고 있는 이것을 초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밀 검토를 하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오수관로를 평강천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지금 LH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의 어떤 그 오수, 그러니까 생활하수를 받는 게 아니고 강동동하고 대서동만 구해서 만들어 놓은 하수관로라는 겁니다. 근데 강동도가 대서 1, 2동은 지금 제대로 시스템이 안 만들어져가지고 오수를 못 내보내죠. 그런데 LH가 만약에 다 보내버리면 기존 관로는 어찌 될까요? 그것을 검토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수익금 일부를 지역발전을 계속 활용 좀 해달라. 지금 토지 판매 이익금이 약 한 2,500억 원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하던데 여기에 대한 LH 답변은 이렇습니다. 국유지 토지 위탁 개발 사업이다. 그중 1호 사업이다. 그래서 그것의 목적은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거기에서 하겠다고 아까 발표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하겠다는 목표다. 국유지 토지는 국유재산이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국유재산 위탁 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유재산 위탁 개발 사업의 목표가 그러면은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다시 해서 우리 강동동의 그 개발 이익을 얻어가지고 저기 다른 데 가서 아파트 짓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원칙상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국유재산 위탁 개발 사업 운영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기획재정부 운영인데 그게 2021년 3월 달입니다.
다시 해서 이 훈련이 왜 만들어졌는지 알아보니까 이와 같이 위탁 개발 사업을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지침입니다. 기재부의 지침입니다. 그래 보면은 위탁 개발 사업의 원칙을 분명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재정 관리를 잘해라. 다시 해서 돈을 좀 벌어라는 얘기입니다. 돈 좀 벌어가지고 두 번째는 그 지역의 공공시설을 확보하여라. 그래서 공공의 편익성을 높여라. 세 번째는 주변 환경 개선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해라. 이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저 다른 데 가서 집 지어가지고 팔아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원래 신장 때문에 얼마만큼 우리가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지난 5, 60년 동안을. 그래서 거기에서 번 돈을 왜 우리 지역사회에는 전혀 기여 안 하냐. 관련 없는 지침인데요. 그래서 수탁자가 지금 NH입니다. 수탁자는 재정 수입을 증대시켜라. 당연히 시켜야 되겠죠. 그죠? 행거를 공공 편익성을 향상시키라. 그리고 지역 발전에 기여 해당 지역 감독론이라 그러죠. 여기에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규정입니다. 노력을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해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노력하여야 한답니다. 근데 LH는 이때까지 공공주택 사업 단계를 하면서 자기 사업 부지 내에서만 열심히 했지 그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상생한다든지 또는 개발 발전, 지역 발전을 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했던 적이 없습니다.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가지고 과연 대사 1, 2, 3부를 포함한 강동지역 더 나아가서 강서지역이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서 벌어나는 그런 이익을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LH는 이거 당연히 강제조항이니까 해야 되겠죠. 저 해야 될 겁니다. 다음에 이게 이제 하나 얘기했는데 이 대사 3부 거기는 노후, 올해